여러분, 오늘 살펴볼 이 자료를 통해 아주 매혹적인 지적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볼까요? 수천 년 전 레이저 측정기도 없고 위성 GPS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줄자조차 없던 그 까마득한 옛날의 말이죠. 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거대한 건축물들의 높이를 매우 정확하게 재었을까요? 현대기술의 도움은 일도 없이 오직 순수한 인간의 사고력과 기약만으로 해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측정하는 아주 강력하고 우아한 수학적 도구, 바로 삼각비에 대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수학의 역사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탈레스가 이집트의 그 거대한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무슨 최첨단 장비 같은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걷기용 지팡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너무너무 높아서 사람이 직접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줄자를 늘어뜨린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탈레스는 아주 당당하게 이 작은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피라미드의 높이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무슨 요술을 부릴 작정이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아주 흥미진진한 핵심 질문입니다.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원래 높이가 무려 146.6m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현대의 40층짜리 고층 아파트랑 맞먹는 엄청난 높이예요. 반면에 탈레스의 지팡이는 길어봐야 사람 허리나 가슴 정도 오는 막대기였겠죠? 아니, 이 보잘것없는 도구로 수백 배나 더 거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알아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수학이 단순히 종이에 끄적이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는 엄청난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해결한 첫 번째 열쇠, 닮은 비율의 비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탈레스가 꺼낸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너무나 물리적이고 직관적이었어요. 작은 지팡이와 거대한 피라미드를 완전히 똑같은 규칙으로 묶어주는 자연의 법칙을 활용한 건데요. 바로 태양이라는 아주 공평한 광원을 이용한 겁니다. 태양빛은 땅을 향하여 곱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각에 지팡이가 만드는 그림자와 피라미드가 만드는 그림자는 완벽하게 모양이 같은 직각삼각형, 즉 닮은 상태가 되는 거죠. 지팡이의 높이와 그 그림자 길이의 비율은 피라미드의 높이와 그 그림자 길이의 비율과 완벽하게 똑같다. 기호로 표시하면 BC와 AB의 B는 DE와 AD의 B와 같다. 와, 이 단순한 비례식 하나 덕분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땅에 드리워진 그림자만 재면 되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초기 그림자 측정법 물론 훌륭했죠. 하지만 치명적인 귀찮음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라는 그 미지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매번 현실에서 무려 3가지 값을 직접 재야만 했어요. 내 지팡이의 높이, 지팡이의 그림자 길이, 그리고 피라미드의 그림자 길이. 이렇게 3가지나요? 이걸 매번 재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때 수학자들 특유의 본능이 발동합니다. 아, 이거 귀찮은데? 이 측정값 3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본능적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게 측정값을 줄이려는 집념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삼각비입니다. 변수를 줄이려는 시도 속에서 수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약 중 하나인 삼각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집념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결과라고 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바닥에 드리워진 그 물리적인 그림자 길이에만 집착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각도의 세계로 시선을 완전히 돌린 것입니다. 삼각비는 분명 길이의 비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각도를 연결한 순간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삼각비의 진짜 위력은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길이의 크기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각형이 내 손바닥 위에 있을 만큼 작든 아니면 세상 사람을 다 가둘 수 있을 만큼 거대하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닮은 직각삼각형에서는 변과 변 사이의 비율이 절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밑변의 길이를 x, 높이를 y, 빗변을 r이라고 할 때 삼각형이 닮음 형태로 계속 커지거나 작아져도 x분의 y, r분의 y, r분의 x와 같은 비율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삼각비는 크기가 아니라 각이 결정하는 불변의 비율이다. 이제 정지된 그림을 봅시다. 여기 여러 개의 직각삼각형이 한 점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들은 크기만 다를 뿐 모두 모양이 같은 닮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이제 각 변의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밑변은 x1, x2, x3, 높이는 y1, y2, y3, 빗변은 r1, r2, r3라고 붙입니다. 닮은 직각삼각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대응하는 변들의 비율이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 오른쪽에 있는 식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입니다.
R1분의 Y1은 R2분의 Y2와 같고 R3분의 Y3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식입니다. R1분의 X1은 R2분의 X2와 같고 R3분의 X3와 같습니다. 세 번째 식입니다. X1분의 Y1은 X2분의 Y2와 같고 X3분의 Y3와 같습니다. 세 번째 식은 직각삼각형의 기울기이죠. 그리고 모든 기울기는 항상 같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위의 등식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세 식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삼각형의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빗변과 높이의 비, 빗변과 밑변의 비, 밑변과 높이의 비는 항상 똑같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점을 조금 바꾸어 봅시다. 여기 보시면 모든 직각삼각형이 왼쪽 아래 한 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모든 직각삼각형의 공통각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 공통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삼각형들은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각 세타는 모두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삼각형을 크게 늘리거나 작게 줄여도 기울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커졌는데 왜 비율은 그대로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각 세타가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비율들은 크기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각 세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값이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율은 길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각 세타가 만들어낸 고정된 값이 아닌가? 크기가 바뀌어도 각이 같으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 순간 정의가 탄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x1분의 y1, x2분의 y2 이렇게 길이로만 표현하지 않고 각 세타에 대한 값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빗변분의 높이, 즉 r분의 y는 각 세타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한 값이다. 이것을 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빗변분의 밑변, 즉 r분의 x는 각 세타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한 값이다. 이것을 코사인 세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밑변분의 높이, 즉 x분의 y는 각 세타에 의해 결정되는 일정한 값이다. 이 값을 우리는 탄젠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직각삼각형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세타 하나만 알면 그 직각삼각형의 모든 비율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변수가 각도 하나로 통일되는 법칙이죠. 각도만 알면 그 직각삼각형의 고유한 DNA를 통째로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준이 되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불렀을 때 크게 세 가지 핵심 비율이 존재합니다. 빗변과 높이의 비율인 사인 세타, 빗변과 밑변의 비율인 코사인 세타, 그리고 밑변과 높이의 비율인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율을 각 세타에 대한 삼각비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제 삼각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직각삼각형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리는 알았죠? 근데 이걸 실제로 써먹으려면 각에 따른 삼각비를 숫자로 표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아주 특별하고 예쁜 각도들, 이른바 특수각을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또 정말 우아합니다. 먼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2인 정삼각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삼각형을 꼭대기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각은 60도와 30도가 되고 빗변은 2, 밑변은 1, 높이는 루트 3이 됩니다. 이제 60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높이이므로 2분의 루트 3, 코사인 60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므로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밑변분의 높이이므로 1분의 루트 3, 즉 루트 3입니다. 이제 같은 삼각형에서 30도를 보겠습니다. 30도를 기준으로 보면 높이는 1, 밑변은 루트 3, 빗변은 2입니다. 따라서 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높이이므로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므로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밑변분의 높이이므로 루트 3분의 1입니다. 45도는 더 쉬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쓰면 끝이거든요. 여기 한 각이 45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특징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예각이 모두 45도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두 직각을 이루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밑변은 1, 높이도 1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빗변은 루트 2가 됩니다. 이제 삼각비를 구해봅시다.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입니다. 코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루트 2분의 1입니다. 탄젠트 45도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1분의 1, 즉 1입니다. 다음 표는 0도부터 90도까지 우리가 자주 쓰는 특수각들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패턴도 있어요. 사인 값은 0에서 1로 스르륵 커지고 반대로 코사인 값은 1에서 0으로 점점 작아집니다. 탄젠트는 각도가 커질수록 아예 무한대를 향해 쭉쭉 뻗어나가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피라미드의 미스터리 해결을 해볼 시간입니다. 이제 무기는 다 모였습니다. 퍼즐을 맞춰볼까요? 아까 3가지나 제야해서 귀찮았던 그 그림자 측정법이 삼각비를 만나서 어떻게 진보했는지 보세요.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하고 싶죠? 피라미드의 중심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밑변 길이를 잰 다음 여기서 우리의 영웅 탄젠트를 등판시킵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요. 이 식을 살짝만 뒤집으면 피라미드 높이는 밑변 길이 곱하기 탄젠트 각도라는 아주 심플한 공식이 탄생합니다. 자, 느껴지시나요? 이제 우리는 딱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닥에 있는 그림자 길이 하나, 그리고 내가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시선의 각도 하나. 이렇게 단 2개의 값만 있으면 세팅 끝입니다. 3개가 2개로 완벽하게 줄어든 짜릿한 순간이죠. 마침내 이 모든 숫자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쾌감을 맛볼 차례입니다. 그림자 끝에 서서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 고개를 쫙 들어 올렸더니 그 시선의 각도가 딱 71.6도였다고 해볼까요? 이 각은 탈레스가 3개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을 역으로 추정하여 찾은 것입니다. 이제는 각도를 재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각을 직접 측정하여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변인 그림자 길이는 50m였고요. 탄젠트 71.6도를 찾아보면 대략 2.9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식에 넣어보죠. 50m 곱하기 2.93이 계산하면 맙소사 약 146.6m가 나옵니다. 실제 쿠프왕 피라미드의 원래 높이가 146.6m니까 정말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정확한 수치죠. 무슨 수억 원짜리 레이저 장비 쓴 거 아니고요. 그냥 바닥 그림자 길이 하나랑 올려다보는 각도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의 비밀을 완벽하게 해치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삼각비요? 그거 절대 수학 교과서 한 구석에 갇혀있는 따분하고 지루한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도저히 손에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저 거대한 구조물의 크기를 우리 노트 위로 고스란히 가져다주는 정말 경이로운 번역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신 여러분은 아마 내일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겁니다. 길을 걷다가 우뚝 솟은 마천루를 보게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각도와 거리만으로 저 마천루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근데 너무 멀다. 저기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은 가지 않고도 도달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각도의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